안녕하세요. APCTP 올해의 과학책과 함께하는 교양과학 레벨업 프로젝트 공통과학 시간입니다. 네, 한 달에 한 번 매달 둘째 주 목요일 7시 30분부터 APCTP가 선정한 2020 올해의 과학책 중에 한 권을 뽑아서 그 해당 책의 저자분을 모셔서 직접 이야기를 듣고 그 책에는 미처 담지 못했던 그런 아까운 이야기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과학 교양 수준을 높이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은 하리아라 이은이고요.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으로 과학의 품격을 제필하신 강양구 작가님을 모시고 품격 있는 과학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더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강양구 작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양구입니다. 네,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2003년부터 지금까지 과학기술 분야, 보건의료 분야, 환경 분야를 주로 취재한 19년 차인가요? 네, 거의 20년 가까이 기자 생활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기자 생활을 하면서 방금 이은희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신 과학의 품격이나 또 최근에 제가 출간한 강양구의 강한 과학이나 혹은 과학의 품격 전에 나온 수상한 질문 위험한 생각들이나 중고등학교 국어교과서에도 실린 세바퀴어가는 과학 자전거 같은 네, 책들을 계속 펴내서 기자 생활을 하면서 기사로 담지 못한 고민들을 책으로 독자들과 소통하는 역할들을 해왔고요. 그 덕분에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도 네, 참여할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쁩니다.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프로그램 보시는 분들이 지금 저희가 요즘 낯선 모습이죠. 마스크를 안 쓰고 네. 강의를 하고 있어서 저렇게 해도 괜찮은가? 토크를 나눠도 괜찮은가? 네, 괜찮습니다. 둘 다 백신을 접종했거든요. 네, 저 백신 접종한 지 거의 한 달 반 지났고요. 더 네. 전에 접종하셨죠? 네, 저는 한 2달, 아니 3달 가까이 됐죠. 네, 그래서 저희 충분히 아마 항체가 형성됐을 거니까 걱정 말고 편안하게 보셔도 되고요. 일단 시작하기 전에 지금 제가 작가님이라고 불렀는데 보통 많은 분들이 기자님이라고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일단 보통 정체성은 과학 기자라고 하시는데 저희 포스터를 만들 때 얘기하셨을 때는 지식 큐레이터라는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통 이제 과학 기자가 아까 첫 번째 정체성이고 두 번째 정체성은 과학 저술가인데 이 지식 큐레이터라는 단어가 도대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의미인지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가끔 저를 소개할 때 지식 큐레이터로 소개를 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국일보에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과학책을 소개하는 칼럼을 쓰거든요. 그때도 지식 큐레이터 강양구라는 직함을 쓰고 있고 다른 곳에 글을 기고하거나 혹은 뭐 강연을 할 때도 가끔씩 지식 큐레이터라고 하는 직함을 하는데 저희 부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본캐는 기자. 네, 본캐는 기자 저널리스트고 부캐가 지식 큐레이터인데 사실 저는 지식 큐레이터라고 하는 새로운 직업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식 큐레이터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생각하시는 거죠? 이 이야기를 하자면 조금 긴데 또 중요한 이야기이기도 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제가 저널리스트로 거의 20년 가까이 살았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저널리스트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 무엇인지를 고민을 할 때 어쩌면 지식 큐레이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사실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들이 꼭 필요한 지식을 큐레이션 해주는 그런 직업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지금 정확하게 이은희 선생님께서 간파를 하셨는데요. 흔히 우리가 큐레이터라는 직함이 익숙한 곳이 미술관이나 박물관이잖아요. 그러면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계시는 큐레이터들이 주로 하시는 일은 어떤 테마라던가 아니면 주제에 맞춰가지고 거기에 맞춤한 새로운 작품들을 발굴하기도 하고 또 기존의 작품들을 재해석하기도 해서 이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선보이는 역할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앞으로 저널리스트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 어쩌면 그런 큐레이터 역할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정보 자체에 접근하는 것이 어려웠잖아요. 자, 그래서 기자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 그러니까 저널리스트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은 아직 시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정보들을 발굴해서 전달하는 역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많은 정보들에 노출되어 있잖아요.
소화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많은 정보들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저널리스트들이 해야 할 역할은 그 널리고 널린 많은 정보들 중에서 옥석을 가린 다음에 중요한 정보는 무엇이고 그다지 뭐 알 필요 없는 정보는 무엇이고 심지어는 해로운 정보는 무엇인지를 좀 미리 판단해서 큐레이션하는 역할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기자 혹은 저널리스트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 큐레이션 작업이라면 앞으로 저널리스트는 지식 큐레이터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 봤죠. 네. 그 흥미로운 관점인데요. 큐레이터라는 직업이 이렇게 옥석을 가려서 좋은 정보를 전달해주고 또는 제시해주는 것, 이것이 이제 큐레이터 역할인데, 또 하나의 큐레이터 역할은 그 정보가 가진 의미를 해석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 의미들을 해석하려면 자신만의 관점이 필요할 텐데, 이 지식 큐레이터로서 과학 정보를 접할 때 어떤 관점을 주로 가지고 접근하시나요? 저는 한 3가지 정도를 항상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나는 이 지식이 과연 공동체 이익에 도움이 되는 지식인가? 그러니까 네.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 네, 전체.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 이익에 도움이 되는 지식인가? 그리고 다른 하나는 뭔가 새롭고 그리고 지적인 자극이나 호기심을 주는 정보인가? 네, 저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할 수도 있겠는데 제가 재밌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나 스스로를 좀 이렇게 자극하는 정보인가. 이 3가지가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건 제가 책을 읽을 때 혹은 뭐 새로운 컨텐츠를 접할 때 항상 이 3가지 잣대를 들이댑니다. 지금 이 책에 담긴 정보 아니면 이 저자의 관점 혹은 이 컨텐츠의 내용이 과연 공동체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 정보를 접하는 저를 포함해서 접하는 분들에게 새로운 것인지 그리고 3번째는 흥미, 재미가 있는지 이 3가지를 항상 염두에 두려고 노력을 하는데 사실 그게 딱 맞춤이 되었을 때 또 시민들도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큐레이터가 가져야 될 3가지가 첫 번째 공동체, 그다음에 두 번째 독자, 세 번째 본인, 이렇게 셋의 그 니즈를 그렇네요. 전부 다 만족시키는 것들을 찾아내고 전달하는 것이 이제 주식 큐레이터 역할이다, 이렇게 파악하시는 것 지금 같아요. 5차례죠. 5번째죠, 제가. 네. 진행 실력이 느셨네요. 저 정리를 잘하시네요. 네. 원래 제가 정리 잘합니다. 그러니까 알잖아요. 예, 정리 잘하죠, 원래. 하리하라 선생님이랑 저랑은 네. 아주 오래된 인연이 있는데 네, 사실 이쪽이 제 후배입니다. 네, 지금 이렇게 서로 존대를 하는 것 자체가 좀 어색한 사이인데 그렇죠. 네. 사실 저희 대학교 96년도에 만났죠? 네, 96년도에 제가 네. 이제 한 대학교 생물학과의 신입생일 때 제가 선배 같은 처음 과. 같은 과 선배로 만났고 사실 저한테는 너무나 고마운 분이죠. 왜냐하면 제가 대졸이라고 하는 한국 사회에서는 아주 중요한 이 자격을 얻을 수 있는 데는 이 옆에 계신 하리하라 이은희 선생님의 도움이 너무나 컸거든요. 뭐 장영 기자님 말고 그런 사람 많았습니다. 네, 제가 하리하라 선생님 없었으면 아마 졸업을 못했을 겁니다. 네, 그 얘기가 여기도 나오거든요. 여러분 궁금하시면 찾아보세요. 여기 중간에 한번 나옵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책에 대해 들어가서요. 일단 제가 오늘 이제 진행을 할 때 크게 이제 4개로 진행을 할 텐데, 첫 번째 제목에 대한 거, 네. 이 책에 들어가기 전에 일부에 대한 내용, 그리고 책의 내용에 있는 에피소드에 대한 내용, 그리고 마지막 이 책에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의 네, 내용, 네. 이렇게 4가지로 진행할 텐데요. 먼저 그 제목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이 과학의 품격이라고 하는데, 이 책을 네. 읽어보면 첫머리에 요즘에 아주 핫하신 김상욱 교수님께서 추천사를 쓰시면서 그 제목도 김상욱 교수님이랑 같이 지은 거예요. 그랬어요. 과학의 품격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김상욱 교수님은 자연에는 품격이 없다. 네. 그리고 품격을 만드는 건 인간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실 이 책의 제목을 짓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기억을 더듬어 보자면 이제 김상욱 교수님이랑 저랑은 이 책을 출간한 사이언스 북스에서 진행했던 과학수다 과학수다, 프로젝트를 같이 저랑 이끌었던 분 중에 한 분이고요. 김상욱 교수님이랑 저랑
이 과학수다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제 의기투합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일들을 같이 했었어요. 그런 이 경험도 이 책의 곳곳에 있는데 이제 그 와중에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썼던 뭐 칼럼이라던가 글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약간 성인을 위한 과학 칼럼집 혹은 과학 대중교양서를 내보겠다라고 일단 이야기를 했고 김상욱 교수님께서 추천사를 써주세요 라는 이야기가 이제 오가는 와중에 제목을 뭘로 할지를 놓고서 이제 의견을 여쭤봤는데 뭐 여러 가지 제목들이 서로 오갔어요. 그때 제가 그 처음에 제안했던 제목은 과학의 온도? 이거 좀 약간 약간 표절 느낌이 나는데 선생님 책 있잖아요. 맞아요. 네. 언어의 온도가 그때 되게 많이 팔리고 있어가지고 내 책도 과학의 온도라는 제목과도 어울리는 책인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학의 온도 같은 건 어때? 라고 했더니 이제 당장 그건 약간 표절의 냄새가 나잖아. 이제 이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처음에는 과학의 격이라는 제목도 있었는데 그 격이라는 게 이제 일본에서 많이 쓰이는 그런 표현인데 과학의 격, 뭐 과학의 품격,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나왔다가 김상욱 교수님께서 과학의 품격 그거 좋다. 괜찮네. 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해주는 내용 중에서 제일 좋네요. 네, 그러면서 과학의 품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기울었고 출판사에서 좀 더 고민을 하다가 저도 오케이를 해서 과학의 품격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정해졌고 이제 예정된 대로 김상욱 교수님께서 추천사까지 써주셨는데 방금 그 이은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딱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김상욱 교수님이랑 추천사에 대해서 서로 상의는 하지 않았는데 김상욱 교수님께서 책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훑어본 다음에 그 자연에는 품격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쩌면은 과학 지식에도 품격이 없을 수도 있어요. 사실 자연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품격이 있다기보다는 너무 날 것 그대로라서 그렇죠. 사실 품격을 찾기가 어렵죠. 근데 이제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을 하고 그리고 또 공동체의 이익을 도모하는데 인류의 이익을 도모하는데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선택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품격이 생기기도 하고 품격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담은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학의 품격이라는 제목도 결과적으로 그럴듯한 제목이었고 또 거기에 김상욱 교수님께서 참 맞춤한 추천사를 써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신사의 품격 따라한 거 아니냐고. 그런 거 저 신사의 품격을 안 봤거든요, 사실. 네, 그런데 네, 신사의 품격을 안 봤는데 생각해 보니까 신사의 품격이 있네요. 네. 사실 누가 하늘 아래 새로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네. 특허낸 단어도 아니고요. 그럴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장르가 다르잖아요. 약간 드라마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과학 기사를 취재하고 연구하면서 근데 품격에 대해서 생각했던 에피소드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 네, 그 제목 이야기를 하면서 왜 가장 중요한 그 표지에 제 사진 이야기는 안 하시는지. 사실 솔직히 말해서 이 사진은 제가 알고 있던 그 강양구 기자님의 이미지랑 너무 다르기 때문에 솔직히 처음에 충격을 받았거든요. 네, 지금 저기 화면으로 보는 제 얼굴과 이 표지의 얼굴의 싱크로율이 얼마나 되는지 근데 한번. 되게 신기한 건 뭐냐면 이게 2019년에 나왔잖아요. 네네. 그때는 제가 아는 사람들도 다 이거 보면서 실물이랑 너무 다르다, 미화시켰다 그랬는데 닮아가고 있어요. 점점. 신기하게 요즘 닮아가고 있어. 사실 이 책은 내용보다는 그 제작 과정에서 뒷얘기들이 더 많은데요. 원래 표지가 이거였어요. 너무 표지가 힘이 없는데요? 네, 원래 표지가 이 표지였고, 그리고 이 표지를 디자인하는 선생님은 그 정재환 선생님이라고 영남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 교수님이신데 그 출판 북디자인에서는 굉장히 그 권위가 있으신 분이세요. 권위가 있으신 분이 처음에 이 사이언스 북스 출판사의 의뢰를 받아서 이 표지를 제안을 하셨는데 이 표지를 거의 컨펌한 다음에 홍보를 위해서 제 이미지 컷을 스튜디오에서 몇 장 찍었어요. 그게 이거군요. 네, 그래서 뭐 띠지 같은 곳에 활용을 하면 어떨까요? 라는 의견을 물어보기 위해서
이 정재환 교수님께 제 사진을 몇 장 보내드렸더니 그 정재환 교수님은 남성입니다. 그런데 제 사진을 몇 장 보시더니 빛나는 영감을 얻으셨나 봐요. 그래서 이건 아니 이 스튜디오 컷을 표지로 써야겠다. 이거는 이 스튜디오에서 찍어주신 그 포토그래퍼한테 상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너무나 완강하게 이 지금 한국 그 북디자인을 이끌고 계시는 권위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이 표지를 만들어서 고집을 하시는 바람에 출판사 편집자가 설득이 되었고 이제 두 분이서 같이 저를 설득을 하시는데 제가 당해낼 도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못해서 오케이를 했는데 후회하고 있습니다. 왜? 많은 왜요? 분들이 책을 사고 싶은데 책 표지 때문에 선뜻 그치, 이게 빠지잖아요, 이렇게. 네, 선뜻 내 돈 주고 사지는 못하겠다라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계셔가지고 이거 이렇게 빠집니다, 이렇게 빼서 보셔도 네, 되니까. 그래서 네, 그, 빼서 아니, 이렇게 그 제가 꽂아주시면 그냥 돼요. 제가 필요하면 그냥 그 돈 주고 사신 다음에 저 괜찮으니까 제 얼굴 사진 들어있는 표지는 찢어서 버려도 된다라고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래서 그냥 계속해서 그 아래에 있는 이 담백한 제목, 담백한 표지를 우길 걸 하는 후회를 지금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요, 근데 사실은 이것 때문에 눈길을 끌어서 더 많이 사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저기 노희성님, 네. 네, 살 사람은 산다고. 네. 네. 이거 만드신 분이 네, 만드신 분이, 네. 강력하게 주장하고 계시는데요. 어쨌든 이 과학의 품격에 대한 표지에 대한 얽힌 이야기, 이 표지의 공은 이 사진 찍어주신 포토그래퍼님한테 돌리기도 네. 하고, 다음 얘기 좀 들어가 보면요.